이 우상의 눈물이라는 작품은 진짜 유명한 현대소설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는데요. 자, 3번을 먼저 볼게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합법적인 권력의 폭력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폭력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규율의 내면화와 위선의 활용 등 비가시적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폭력이 무서울까 아니면 위선이 무서울까? 만약에 숙제를 안 해왔어? 맨날 내가 드는 예시잖아. 숙제를 안 해왔어. 근데 한 대 맞는 게 나아? 아니면은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공개적으로 아유 얘가 오늘도 숙제를 안 해왔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나아? 한 대 맞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공개 망신당하는 게 나아요? 맞는 게 낫잖아. 그치? 맞는 게 나아? 이게 지금 뭘 비판하는 거냐면 보이는 폭력보다 보이지 않는 위선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이 당시 1970, 80년대에 우리나라가 독재 정치가 만연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독재 정치의 문제점이 뭐냐면 겉으로는 폭력적이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해. 근데 그 안에 잘 들여다보면 규율을 강요해. 법칙을 강요하고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은 부당한 현실과 불평등한 사회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저항해야 하는지도 불투명해지는 거지. 만약에 누군가 날 때려. 그러면 나의 적은 걔야. 근데 때리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가 불투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작가는 합법적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비가시적인 폭력이 가시적인 폭력보다 더 큰 두려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1970, 80년대의 사회 역사적 현실을 교실 상황을 활용하여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실 상황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이 교실이 정치나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런 작품이 우상의 눈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대표적인 작품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작품도 있어.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굉장히 유명한데 이것도 87년 작품이에요. 한병태라는 애가 나오고 엄석대라는 놈이 나와. 근데 이 엄석대가 반장이에요. 이 교실의 반장. 그런데 얘가 이 엄석대라는 애가 그 반을 주름 잡는 한마디로 실세? 이런 애인데 걔가 이제 권력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잃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볼 이 우상의 눈물도 마찬가지인데 이 작품에 기표라는 애가 나와요. 기표. 근데 이 기표가 한마디로 양아치예요. 그래서 반 애들을 엄청나게 괴롭혀. 그래서 반 애들은 이 폭력을 상징하는 기표한테 완전 무릎을 꿇어요. 굴복. 근데 이 반에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와. 담임 선생님이 어떤 작전을 펼치냐면 그 반의 반장을 매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반의 반장인 형우라는 애가 있는데 걔를 매수해서 기표랑 기표 똘마니들을 와해시켜. 그래서 기표가 결국에 힘을 잃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우상의 눈물이라는 작품이거든. 그래서 이 작품에 나오는 그 위선자가 바로 담임이에요. 폭력을 쓰진 않는데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지. 요거는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 필기 많이 안 할게요. 요거는 K가 읽어볼게. 병원에 있을 때는 남의 눈을 생각해 몸으로 본 걸 하루 낄 둘만의 자리가 됐을 때 내가 넌지시 물어보았다. 글쎄 그런 것 같았다. 상우가 진지 저를 둘러보면서 대답했다. 그때 그의 담임 선생님이 찾아온 거지. 내가 넘겨짚자 현우가 한숨만 방황하는 것 같았다. 힘들고 밝히고 싶었던 것이라 나는 다시 다급했다. 그렇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담임 선생님과 후련한 건 사실이다.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냐? 아니다. 담임 선생님이 기표를 나한테 hir이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기표를 구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랬겠지. 형우
넌 지금 네가 기표를 구원했다고 보니? 아직 완전히는. 그러나 오지 않았다. 나는 웃어주었다. 기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 형우, 네가 구원해주고 있다고 말이야. 그것은 기표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무서워했던 건 기표가 아니라 기표를 둘러싸고 있는 제수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직은 없어졌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냐?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애들이 모두 나한테 사과하러 왔었다. 하나하나 서로가 모르게 다녀갔다. 기표도 왔었니? 내가 헐떡이면서 물었다.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난 그런 놈한테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 그럴 테지. 나는 후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래, 다른 애들이 너한테 사과를 했다고 해서 제수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일 거야. 물론 겉으로야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빨 뺀 뱀이나 다름없어. 걔들이 모두 나한테 말했다. 기표는 악마라고. 자기들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라고. 형우와 갈라서야 하는 길목에 와있었다. 나는 형우네 집 쪽으로 따라가며 물었다.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형우가 나를 향해 싱긋 웃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자, 지금 이 작품의 서술자는 나예요. 나인데 이 나라는 애가 판단 능력이 되게 좋은 애고 눈치가 빠른 애야. 근데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반에서 컨닝 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 컨닝을 기표 모르게 기표를 도와주자 라는 명목으로 반 애들끼리 컨닝을 하다 걸린 거야. 근데 그걸 주도한 애가 누구냐면 이 반장 형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다 이거지. 기표 불쌍하니까 우리가 컨닝을 도와줘서 걔가 시험이라도 잘 보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그걸 기표가 안 거야. 그래서 기표가 자존심이 상해서 형우를 완전 주업해요. 그래서 형우가 병원에 입원해. 맞아가지고. 근데도 형우가 누구한테 맞았는지를 안 밝혀. 그러니까 애들 눈에 봤을 때는 형우가 되게 정의로운 애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기표가 자존심이 상해서 반에서 뛰쳐나가요. 근데 여기 지금 대화를 보면 알겠지만 그 컨닝 사건의 배후에 지금 누가 있는 거야? 담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담임이 형우한테 컨닝 사건을 시킨 거야. 의도를 한 거지.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 밑에 대화 보면 알겠지만 기표의 똘마니들, 제수파들이 점점 와해가 되고 있어. 그래서 제수파들이 기표를 지금 악마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데 담임이 일조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형우랑 담임이 둘 다 비가시적인 힘이고 위선자라고 보면 돼.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데 사실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지. 혹시 필기할 거 있으면 요 정도는 적으세요. 우리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조심해야 돼. 화를 안 내. 화를 안 내는데 개 무서운 사람들 있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봐도 알겠지만 폭력보다 보이지 않는 폭력이 더 무서워지는 게 보입니다. 자, 밑에 맨 아랫줄 여기는 혜원이가 읽을게. 기표는 다 행복하고 살아가는 때가 그 기회가 더 강조되었다. 시습관 기표 누나가 어떤 식으로 겨우 먹고 삽니다. 기표 동생이 셋이 있다. 기표 바로 밑에 동생이 버스 안내원을 해서 생활비를 보탰는데 요즘 무슨 일로 해서 그것도 그만두었다. 아무튼 생활이 말도 아니란 거야. 제수파들이 매달 얼마씩 모아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거야. 집에서 돈을 뜯어낼 수 없는 애들은 혈액은행에 가 피를 뽑아 그 돈을 내놓았다는 거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표가 강요한 건 아닐 텐데 마찬가지다. 제수파들도 기표가 무서웠다는 거야. 지금도 무서워하고 있을걸? 그렇지 않아.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혈색이 더 좋아진 형우가 자신있게 말했다. 이제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야. 네, 여기도 지금 보면 기표를 지금 자꾸 되게 불쌍한 애처럼 만들어. 그래서 반 애들이 더 이상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고 동정의 인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지, 분위기를. 네, 중량 아래도 계속 읽어주세요. 담임 선생이 교단에서 내려서고 그 뒤에 반장 임명무가 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단 위에 섰다.
담임 선생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친구 하나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 그 친구를 구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서두를 잡은 형우는 언젠가 하굣길에서 내게 들려준 기편의 가정 형편을 반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형우의 혀였다. 나에게 이 얘기를 들려줄 때의 그런 적대감은 씻은 듯 감추고 오직 우위와 신뢰 가득한 말로써 우리의 친구 기표를 미화하는 일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기표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정경이며 기표 어머니의 심장병, 그러한 부모들을 위해서 버스 안내원을 하던 기표의 여동생을 눈물겨 합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기표의 식구들의 배고픔이 눈에 보이게 열고되었다. 그런 가난 속에서도 가난을 결코 겉에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학교에 나온 기표의 의지가 또한 높게 치하되었다. 더구나 그런 가난 속에서도 유급인기 때문에 1년간의 학교에서 마련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얘기도 우리들 가슴에 뭉클 뭔가 던져주었다. 나는 얼마 전 기표가 버스 안내원을 하던 여동생을 몹시 때린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동생 몸이 약해 버스 안내원을 그만두었던 것인데 생활이 더 어렵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술집에 나가기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동생이 앞으로 어떤 무서운 수렁에 떨어져 내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봤던 얘기 그냥 연속인데 임영웅가 앞장서서 굉장히 착한 척을 해요. 그러면서 기표가 허락하지도 않은 기편의 가정사를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 말의 목적은 뭐냐면 기표는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는 신화적 존재라는 걸 무너뜨리고 그냥 단순히 동정받아야 하는 불쌍한 애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기표가 가지고 있는 힘을 무력화시키고 있죠. 근데 아마도 이러한 대사도 결국에 담임이 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기표는 유급까지 했죠. 유급은 뭐 1년 꿇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시연이가 읽을게요. 반 아이들은 사뭇 숙여놓은 자세로 형어들의 말에 기울였다. 형어는 기편의 가정 사정을 낱낱이 얘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신화적 존재로 불리해온 그의 형상은 빈곤이라는 그 역겨운 것의 현실하게 붙들어맨 다음 벌거벗기려 하는 것 같았다. 기표는 한스집 그 냄새나는 어둑한 방에서 라면 가락을 허겁지겁 건져오는 한 마리 동정마다 마땅한 벌레가 동심되어 나타났다. 한 가지 또 알려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처지의 친구를 위해서 이제까지 남이 모르게 도와온 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표에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이 재수파라고 불러온 아이들입니다. 우리들이 무시해온 그들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우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달 용돈을 저축하고 또는 방학 때 농사장에 나가 일을 해서 받는 돈으로 기표를 도와온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매달 자신의 기업회를 뽑아 그 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보면은 동정마다 마땅한 벌레로 변신했다. 이거는 기표를 비유한 표현이겠죠? 그리고 기표의 똘마니들, 그 재수파가 기표한테 알아서 긴 거를 마치 기표를 도와주려는 선이다 라는 것처럼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재수파 애들도 되게 뻘쭘하고 민망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기표가 그 이후에 편지 한 장을 놓고 집을 나가요.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근데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무섭다.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학교에 갈 수가 없다. 라고 하고 학교를 그 다음부터 안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가시적 폭력이랑 비가시적 폭력 중에 비가시적 폭력이 훨씬 무서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의적으로, 뒤에 안 읽어도 돼요. 우의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 대놓고 독재 정권을 비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호의를 가장한 위선의 폭력성. (1, 2번은) 너희가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 3번은 한번 잠깐만 볼게. 독서 일지.
이 소설의 배경이 1970년대 고등학교라는 것과 이 소설이 80년대에 발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설의 주제는 있는 그대로의 악을 상징하는 인물과 합법적 형태로 나타나는 위선적인 악을 대표하는 인물을 통해 위선적인 형태가 보여주는 권력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대로의 악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기표예요, 기표. 눈에 보이는 거. 이 기표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담임이라고 보면 돼요. 혹은 형우. 그래서 결국에 후자의 폭력이 더 두려운 것이다 라는 전달을 하고 있대요. 인물들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폭력의 유형으로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데 보이는 그대로의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기표는 가시적인 폭력이죠. 가시적 폭력을 드러내는 인물이고 반면에 담임과 형우의 행동들은 겉으로는 합법적이고 성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실상은 기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 한다는 점이나 기표의 불행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선함을 돋보이게 하려 한다는 면에서 매우 교묘하고 위선적인 비가시적 폭력의 유형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표는 이렇게도 표현해. 발가벗은 폭력. 즉 눈에 띄게 나쁜 놈이고 그리고 담임이나 형우는 뭐 비가시적, 뭐 지능적 폭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고전시가로 넘어갈게요. 44쪽.